예,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OTT라고 하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국내외 신규 사업자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앞으로의 그 시장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그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뭐 이런 서비스는 익숙해도 이 OTT라는 용어는 아직도 좀 생소합니다. OTT 하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약자인데요. 오버 더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 더 탑이요. 네, 오버 더 뭘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럼 예. 탑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셋톱 박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케이블 TV를 보거나 IPTV 볼 때 보는 수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신기를 넘는다는 말은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든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이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OTT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있냐면 유료 시장 기준으로 해서 2016년에 국내에서 이게 한 3,069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2016년에. 네, 근데 예. 이게 지금 2020년에는 7,801억 원 규모, 그러니까 15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른바 집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집콕 바람을 타면서 전년 대비 23% 정도 더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64조 원 규모까지 이제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아직도 넷플릭스죠. 제일 강자가. 네. 지난주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국내에도 지난해 점유율이 40%나 되는데 이렇게 유독 넷플릭스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 넷플릭스가 갖는 특징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국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오픈 서베이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 왜 많이 보는가라고 봤을 때 뭐 콘텐츠가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체 콘텐츠가 있어서, 또 세 번째로는 광고가 없어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자체 콘텐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기존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게 어떤 비디오 대여 프로그램처럼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예. 하지만 어느 순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화제가 된 거는 2017년에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옥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예, 영화 옥자. 네, 예. 그죠. 그 영화가 이제 넷플릭스에서만 이제 개봉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오리지널 컨텐츠, 자체 컨텐츠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광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일상화가 됐지만 우리가 이 그 넷플릭스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IPTV나 이런 데서 건당으로 뭐 10,000원이나 7,000~8,000원을 주고 돈을 주고도 살 때도 그때도 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들이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는 우리가 영상을 틀면 바로 이제 본방이라고 그러죠. 이제 본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소비자들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를 많이 찾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토종 OTT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렇죠. 넷플릭스랑 비교를 해보면 이 토종 OTT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큰 토종 OTT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OTT하고 티빙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파 3사 그리고 SK텔레콤이 같이 합작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티빙 같은 경우에는 CJ와 JTBC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한 우리나라에서 637만이 될 때 웨이브와 티빙 저 두 개 정도가 합친 것이 한 넷플릭스 조금 안 되는 둘 이 수준이- 합쳐야 거의 비슷하군요. 네,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 티빙이 이제 전체적으로 3위인데 과거에는 5위 정도 됐는데 이제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올라왔는지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 웨이브와 티빙이 말씀드린 대로 방송국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생방 이후에 사람들이 좀 찾아보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원래는 다른 OTT 국내 업체들은 통신사 중심으로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른바 오리지널 콘텐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만 독점으로 빨리 보게 되는 콘텐츠들이 티빙에서 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 두 회사가 다른 국내 OTT보다는 좀 많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카카오와 이 또 온라인 유통업체죠 쿠팡 이 두 업체가 OTT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카카오나 아니면은 쿠팡이 과연 OTT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OTT를 활용해서 그들의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쿠팡의 접근은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접근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미국의 같아요. 아마존, 네, 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료로 어떤 멤버십 서비스를 쓰게 되면 뭐 빠르게 배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들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방점으로 볼 때 쿠팡 역시도 지금 멤버십 서비스가 있는데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컨텐츠도 주면서 오히려
오히려 어떤 오래 머물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역시도 지금에 있는 OTT들이 일반적인 인터넷이 아니라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의 사용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도 OTT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을 오래 머물게 하겠다. 네, 맞습니다. 결국 그걸 돈으로 바꾸는 게 플랫폼 회사들이니까요. 예. 이 정부가 오늘 국내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던데요. 네. 올해가 국내 OTT 성장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강조했다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OTT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요. 결국에는 월정액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000원 내외의 돈을 받고 거기서 서비스를 하게 될 때 국내만 보면 국내는 결국 4천만 모든 국민이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OTT 서비스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해외로 진출하는 타이밍에서 넷플릭스가 있고 또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디즈니에서 또 엄청난 이 OTT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라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뭐 왓챠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다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본부터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렇게 전략적인 진출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용자들 반응을 좀 볼까요? 국내 이용자들이 선택한 그 콘텐츠들을 보면 좀 그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넷플릭스가 국내에 들어온 건 한 2016년도부터인데요. 예. 처음에는 뭐 이른바 이제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미드 매니아들 말고는 그렇게까지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그러다 말씀드렸던 2017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국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넷플릭스의 콘텐츠 중에서 해외 콘텐츠보다는 국내 콘텐츠가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9년에 조사를 했었는데 국내 OTT 플랫폼 중에서 국내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뭐 티빙은 87.5%, 푹은 79.3%, 뭐 유튜브는 96.8%. 결국에는 국내의 OT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이 국내 서비스, 국내 콘텐츠를 많이 보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까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 세계 OTT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OTT 시장이 커지면 이 전체 미디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국 미디어 산업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컨텐츠 입장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에서 얼마나 균형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국내 플랫폼 업체들도 자신들만의 특이한 특정을 가지고 좀 해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진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